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나라를 팔아바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요. 예, 자, 중국이 제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걸 건드렸는데 그게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네, 대만 해협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좀 이제 대만과 중국 간의 굉장히 큰 갈등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외교부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대만 편을 드는 이제 외교를 했어요. 이제 한미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은 무조건 열받았을 텐데, 자,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중국과 어떤 외교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명 얘기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중국에 음. 대한민국을 팔아 넘기려고 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 논리는 완전히 깨부순 거죠. 그래서 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서 외교적인 노선을 굉장히 좀 선명하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명하게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해협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독도 그것 때문에 일본이랑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10배로 심각한 진짜 군사까지 동원돼 가지고 뭐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일본에 뺏기기 싫어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거의 전쟁 지점까지 간 그 정도로 예민한 부분인데 이 대만 해협이 대만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게 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랑 대만이랑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원인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입에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은 외교부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중국과 약간 좀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무적인 유연한 외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국과의 외교를 아예 단절하자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님이나 이제 국회 쪽은 또 중국 쪽과의 외교 노선을 넓히고 있죠. 또 보면 그러니까 좀 이게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다자 외교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조금 국회나 꼭 그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나 다른 그 경제인 단체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넓혀 가시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교라는 게 복잡한 거잖아요. 굳이 뭐 막 무조건 좋아하거나 무조건 친구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얻을 것만 얻을 정도로 그냥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야 할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행사에 참여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국회의장을 보내고 외교적인 부분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 해협 이거를 대만 편에 든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대만이랑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만을 먹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거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자주 국방을 유지해야지. 우리는 대만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개빡치는 일이거든요, 사실. 약간 좀 뭔가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할까? 좀 얘기 나온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다자 외교를 하면서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더 일본이나 미국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약간은.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근데 이게
기존에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 강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 이득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긴 했지만 일본 쪽에서 또 뭐 한국판 나토,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동아시아의 구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대통령님의 그 움직임은 좀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약간 어찌됐든 중국과 미국 간의 약간 신냉전 구도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그 뻘짓으로 인해서 아, 러시아와의 관계도 조금 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그래서 국가안보실장이 위성락 그 러시아 대사 그분이 오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새로운 외교 노선을 좀 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외교 근데 물론 범위를 이제 확대한다.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무처럼 탄력성이 있는 외교를 원하시지만 이제 단어들이 좀 센 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외교를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궁둥이 비비는 거다 양쪽 가서 좀 너무 세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조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의 그 외교 노선은 좀 선명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되게 그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느낌이 있어요, 외교에서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짤 때 좀 이제 미국 동맹파들의 메시지를 너무 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선 조금 우려가 되지만 나름 새로운 노선을 굉장히 열심히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교를 이 정도로까지 어렵게 풀어내려고 좀 여러 나라들과 손을 잘 타면서 본인만의 이제 좀 국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무슨 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다. 중국인들이 막 우리나라 땅을 다 사고 그런 것들을 왜 가만 놔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한마디 하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그 이찍들이 좋아하는 롤. 네. 예. 네. 그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중국 회사가 이제 대표가 됐죠. 인수했어요. 네, 그치, 인수했죠. 중국 말해서. 그들이 중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니 저는 몰랐는데 의외로 스킨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좀 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롤에 대한 인기도 식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커 은퇴하면은 이제 롤 안 한다. 페이커 때문에 의리로 롤을 하고 있고, 요즘은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스타라는 게 확실히 임요한 홍진호 이후에 뭔가 그들이 은퇴하고 나서 약간 스타 리그 판 자체가 피지컬 싸움이 됐잖아요. 전략 싸움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이제 각 종족마다 되게 전략을 짜는 플레이어들이 있었다가 이제 나가면서 좀 피지컬 게임화 됐는데, 네. 그 전철을 밟을 확률도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요. 뭐 게임 부분보다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너무 중국 혐오.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중국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외국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관광이든 이민이든 많이 오면 그건 좋은 거죠. 대외적 국제 이미지로서 한 국가로서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거. 근데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봐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이 혐오가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중국 혐오가 어디서 왔는지 제동거인님 아세요?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한 게,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긴 하거든요. 약간 외국인 혐오가 기본적으로 지금 세대들이 과거 세대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하면 범죄도시 1 나오고 나서 갑자기 그게 여론이 막 생기더라고. 저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단 하얀령을 내렸잖아요, 먼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우리가 노제팬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베가 우리나라 외교를 먼저 차단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노제팬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막 우리나라 한류 연예인들 다 퇴출시키고 한국의 문화를 다 이제 억제하고 뭐 한복이 중국 거다. 막 우리나라 그 표절하고 김치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태권도 중국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그런 것들을 지들끼리 옛날처럼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막 틱톡에 계속 올라오니까 유튜브 쇼츠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중국인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중국 혐오가 우리 지금 세대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쇼츠 계속 올라와요. 무슨 뭐 한복 입고 막 그 중국 문화공원 갔더니 막 치파오 아니라고 막 쫓겨나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추세에서 우리 지금 진보 진영에서 물론 중국과 외교라는 건 좋지만은 지금 이 기본적인 중국 혐오에 대해서 간지러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그래서 뭐 야 중국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 근데 외교는 해야지 이런 저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좀 우리가 그 구구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의 신기를 건드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런, 오늘 영상을 봤는데도, 아직도 이재명이 친중 같다. 내가 이재명이 친중이라는 걸, 중국에 한국을 팔아먹을 거라는 거를 본인이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정치윤리학 더보기란의 오프치팅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 제동거인님, 혹시 그런 사람들이랑 토론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정치윤리학 오프치팅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동거인 감사했습니다. 네. 네.